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에는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날이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장맛비는 안 내리고 더위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6월 최고 급각과 더불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폭염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폭염위기경보도 경계로 상향됐는데요.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7월의 첫날에도 밤사이 더위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최고 35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계속해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분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건강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100일이 막 지난 가운데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이제서야 단독 주거가 가능한 임시주택에 입주했는데요. 살던 집에 비하면 불편한 점이 많지만 떠돌이 이재민 생활을 접고 다시 고향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반응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쳐 주택 100여 채가 불탄 영덕의 바닷가 마을. 이재민을 위한 조립식 임시주택 28동이 옹기종기 들어섰습니다. 가족의 집이나 대피소를 전전긍긍해온 이재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처음에는요, 저 대진 딸네 집에 있다가 또 해성공원에 있다가 온데 다 돌아다닌 겁니다. 힘없이 계시다가 여기 와서는 고향 땅을 밟으니까 좋으신가 봐요. 근데 지금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으세요. 이 마을의 임시주택은 지난달부터 시작해 예정된 120동을 모두 설치하고 입주도 대부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짓고 입주하느라 지내기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좀 위험한 점이 있다 이러면요, 뭐 일단 지금 해가리기 같은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장기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수도도 그렇고 밖에 보면은 뭐 창고도 뭐. 영덕군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당장 7월부터 운영합니다. 주관적 지원과 행정 지원은 물론이고 그 심리 지원 서비스도 병행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시적으로 한 2년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현재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719동, 예정 물량의 92%를 설치했고 공사 여건이 나빠 지연되는 나머지 물량도 다음 주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석 달 전 산불로 일상이 무너진 건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죽고 집이 불타 대피해야 했던 전쟁 같은 상황에 아이들도 상처가 컸는데요. 놀이를 통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공사장에나 있을 법한 거대한 원통관. 아이들이 다람쥐처럼 기어들어가 놀이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흔들흔들 지진이다. 얼기설기 붙인 낚싯대 하나로 상상력은 물살을 가릅니다. 고대에 살았다던 초대형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메갈로도 있거든요. 메갈로드도 있어. 호수는 전화기가 되고 상자는 자동차 운전석으로 변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안전모까지 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으며 집을 짓는 아이들. 어른들 눈에는 버리는 재활용품이 세상에 하나뿐인 놀잇감이 됐습니다. 박스도 만들 수가 있고 저희 엄마 아빠는 옛날에 계속 쓰레기라고 말하고 너무 재밌어요. 경북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놀이터로 놀이운동가 편혜문 씨와 손을 잡고 산불 피해 지역 아동들에게 다시 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안동과 영덕에 이어
이번에는 영양 지역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을 또 겪을까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즐겁게 자유롭게 놀이하는 모습 보니까 많은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속에서 숨죽이던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다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심리적으로 좀 조용히 한다면 저희들은 조금 왁자지껄하게 좀 놀면서 아이들이 어떤 그런 즐거운 좀 기분이 좋은 뭐 그런 감정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북도는 호응에 힘입어 오는 11월까지 30여 차례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과 아동 양육시설을 찾아 아이들에게 다시금 놀거리를 되찾아주고 심리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성 감성 뮤지컬, 숲 캠핑, 문화예술 체험 놀이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산불 시에는 아이 돌봄이 우선 배정이라든지 K보듬 6천 시설의 긴급 돌봄을 우선 배정. 재난의 그림자는 아이들에게도 남습니다. 놀이를 통한 회복은 물론 일상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경북 지역에 유례없는 피해를 입힌 지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재민들의 상처는 더 곪고 있는데요. 어제 의성에서는 국회 산불특위 임미애 국회의원을 초청한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벌통 300통을 키우던 의성군 단촌면 이강구 씨의 양봉장. 지난 3월 산불로 벌통이며 장비, 벌통을 두던 비닐하우스까지 모조리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양봉장이 있는 땅은 의성군으로부터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인데 농지가 아니라 하천이어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벌은 하천부지라고 허가까지 나왔는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성금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수입이 이제 올부터 나올 단계에 투자를 해버리니까 투자는 저는 빚만 져요. 이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가 의성에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뒤에 복구라고 하는데 복구라는 그 단어가 좀 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가 창고라든지 뭐가 주택이라든지 그 외 다수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아니면 그 저희들 비상대책위와 함께 한번 해결할 노력을 한번 내주신다면. 무엇보다 이재민들이 우려하는 건 재기의 발판마저 잃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도 그동안 농사나 사업을 위해 빌렸던 돈, 또 새 시작을 위해 빌릴 돈, 앞으로 빚이 빚을 부를 상황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융자라니까 1.5% 20년 장기 저리를 준다 해서 고맙다 찾아갔는데 하는 말이 담보대출이랍니다.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 다 타갖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작물 피해 보험 받아가고 돈을 수천만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갱신하고 시설물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이런 가운데 국회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1차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특별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오는 10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재난의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 유형을 어떻게 법안에서 사각지대가 없이 보장할 것인가라는 게 관심이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법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재민들은 산불 특별법이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길 바라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시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에도 포항 사랑카드 150억 원어치를 7% 할인 판매합니다. 오늘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 IM샵과 지역 105개 대행점에서 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지류형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타보소 택시 자동 결제 시 최대 20% 적립과 청소년 대상 환급 이벤트도 7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올해 지역 상품권 1,3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포항시는 연말까지 2,5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온라인 홍보를 위해 발족한 대학생 앰베서더가 경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6개 나라 대학생으로 구성된 앰베서더들은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 투어를 통해 회의장과 만찬장 등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을 둘러보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3월 선발된 대학생 앰베서더 52명은 영상과 카드 뉴스, 블로그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1일간의 일정으로 예결특위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펼쳤는데요. 마지막 일정으로 4명의 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은주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에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철강산단의 공장 가동률이 76%까지 떨어졌고 중앙상가 공실률은 40%에 육박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포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철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포항에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등 대규모 신산업이 추진되고 있어도 민간 주도 개발 방식으로 개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도시공사 전환의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복합개발 사업의 직접 수행, 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개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김성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된 영일만 대교 대안 노선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상 노선으로 건설해야 지역적으로는 O자형 순환 도로망을 완성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U자형 국가 간선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대안 노선은 포항 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노선으로 내륙을 통과하는 방식으로는 도시 양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도 차질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신 의원은 2차 전지 기업이 대거 입주한 영일만 산단에 배터리 화재 진압 전문 소방 조직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동국제강 ESS 센터 화재에서 보듯 단시간에 1000도까지 온도가 급상승하는 배터리 열폭주 화재는 일반 장비로는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포항 북부 소방서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압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대규모 ESS 저장 장치 밀집 시설과 같은 특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는 전무하여 포항시의회 다음 일정은 9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와 영일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포항 시민의 날을 맞아 공영주차장과 시청, 북구청 주차장이 오늘 하루 무료 개방됩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고물가와 국제불빛축제 취소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불빛축제 취소로 피해가 컸던 큰동해 시장과 대해 불빛시장 공영주차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각각 대기오염 배출량 전국 1위와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굴뚝 원격 감시 체계를 통해 측정한 전국 965개 대형 사업장의 2024년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공개했는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화수소 등 7종의 대기오염 물질 17,723톤을 배출해 전년 2만 80톤 대비 11.7%를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는 2024년 상반기 동안 4고로의 개수 작업으로 주요 공정이 중단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선과 전신주를 땅 밑으로 넣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대구가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덜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행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스쿨존에서의 지중화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전선과 우뚝 솟은 전신주를 땅 밑으로 넣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요즘 도시마다 진행됩니다. 보행 안전을 높이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풍에 넘어진 전신주가 주택이나 공장을 덮치는 사고가 종종 있어 재난 예방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대구의 지중화율은 32.2%로 서울 62.8%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낮습니다. 보행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스쿨존 지중화 상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구 스쿨존의 전선 지중화율은 11.2%로 인천 42%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전국 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중화 공사비는 절반은 한국전력공사가, 나머지 반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한국전력이 해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이 활발한 대구 중구는 지중화율이 73.9%로 상대적으로 높고 수성구 45.3%, 동구 43.2%, 달서구 33.4% 등으로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자체가 평균치를 웃돕니다. 반면 서구 24.1%, 남구 26.5%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지중화가 덜 됐습니다. 사업하는데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여유 예산이 있으면 또 어디에다 쓸지 저희가 사업을 좀 찾아 발굴하고 이럴 텐데 그게 또 아니라서. 그래서 대구시가 나서서 광역단체 예산으로 지중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중화율이 62.8%에 이르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초지자체가 하는데 기초지자체 예산이 실제로 풍부하지를 못하거든요. 풍족하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시에서 보태주지 않으면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대구시는 예산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하기엔 어려운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행 환경 개선이 시급한 스쿨존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으로 1,537가구가 귀농해 전년보다 19.6%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원생활 등 농업 외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귀촌 가구는 전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경북의 귀농 가구는 전국 1위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북도는 맞춤형 농업 창업과 기술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북교육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 건강 지원으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업 역량 강화, 교육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하며 확장과 안착, 전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한 K-에듀 엑스포를 경주에서 개최해 세계 표준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북교육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진군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진군은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 보수비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울진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만 19세에서 49세 청년 가구입니다. 장맛비는 안 내리고 더위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6월 최고 급각과 더불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현재 폭염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폭염위기경보도 경계로 상향됐는데요.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7월의 첫날에도 밤사이 더위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최고 35도에서 3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려쬐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6도, 구미는 25도로 열대야가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5도, 구미도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상주도 25도로 어제보다 높아졌는데요. 낮에는 안동 33도, 상주도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7도, 경주는 2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34도, 경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